말포이. 아 어려운데? 나 진짜 읽기 너무 어려운데. 나도 말포이. 아 무섭다 진짜. 밤에 귀신 왔다 가는 거 아니야? 밤에 꿈꿀 것 같은데. 뭐야? 아이고. 너무 정상이에요. 운다. 깜짝아. 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물체. 2019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날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손님을 응대하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재고 체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려는데 친구한테서 메신저가 왔습니다. 알바 끝나? 삥! 지금 땡땡 PC방인데 올래? 알바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친구가 연락을 한 거예요. 같이 롤 한 판 하자고. 친구에게 알겠다라고 답장을 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카드와 핸드폰만 대충 챙기고서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게임용 채팅 앱에 접속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집을 나섰습니다. PC방에서 끼니를 때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먹을지 친구와 토론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층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상냥한 목소리가 문을 열렸음을 알리고 서둘러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저는 지하 1층 버튼을 눌렀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무언가에 부딪힌 듯이 크게 덜컹이며 멈춰버렸습니다. 친구들도 건너편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괜찮냐고 물어오기가 무섭게 이번에 몇 배나 더 큰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가 덜컹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린 버튼을 눌러도 닫힌 버튼을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뭐야 너 괜찮아? 걱정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 같아. 버튼도 안 눌려져. 너무 이상해.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열림 그리고 닫힌 버튼을 다다다 연타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 비상벨이라도 눌러봐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한참 미동이 없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끼기기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움직이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일정한 박자로 열림과 닫힘 소리를 반복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반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끼기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안내음이 들린 뒤 엘리베이터 문이 확 열리고 완전히 얼어붙어 엘리베이터 구석에 딱 몸을 붙이고 서 있는데 그때 야 내려! 친구 중 한 명이 내리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몸을 던져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어요. 지하 1층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꼭 닫히더니 그제서야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위 숫자가 4, 3, 2, 1 하나씩 줄어드는 걸 확인하다가 거의 반쯤 기어가듯이 도어록을 열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오늘 못 가겠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고 그날 밤 자기 전까지 그 소름 끼치는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비실에 찾아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을 말씀드린 뒤 CCTV를 돌려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경비 아저씨께서 지난밤 CCTV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에이 설마. 저희 집 엘리베이터 문에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이 다시 열리는 그런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확인하니 사람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안정장치가 눌렸다 떼졌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도착하는 엘리베이터 수리업체에서는 센서 오류라고 설명을 했지만
대체 왜 무엇에 의해 그 장치가 눌린 것인지 설명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아직도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타는 걸 무서워합니다. CCTV에 찍힌 그 기이한 현상은 원인이 귀신이었을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진짜 사실 네. 엘리베이터 이미 괜찮아. 네. 무슨 얘기 하나 더 준비해야겠다. 형, 난 지금 되게 떨리면서 엄청 열심히 한 거였어. 아니 진짜 잘했어. 되게 아, 근데 근데 아무튼 그 설명 중에 되게 공감 갔던 게 요즘 엘리베이터 보면 안에 뭐 하나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눌리면 열리고. 아 맞아. 그냥 그거 듣고 약간 뭔가. 무섭겠다. 태일이 형 뭔가 이런 엘리베이터 에피소드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만들 수는 없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나와서 그건 줄 알았어. 몇 번째 거 보면 막 그거. 아니면 맞아. 지옥문 그거. 맞아. 옛날에 그런 무서운 게 제일 좋아. 맞아. 만화 알아? 맞아. 그 책. 너 몰라? 몰라요. 그 검은색. 그거. 역시 20. 웃긴 게 제일 좋아 막 이런 것도 있고. 도서관 가면 항상 그거 오늘가 그게 생각났다. 엘리베이터 하니까 지성이가 또 물어봐가지고 형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진짜요? 아, 네. 알 수도 있어. 유명한 얘기라 한때 좀 유행했던 얘기인데 엘리베이터 옛날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조그맣게 세로로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 맞아. 알지 알지 그 내려가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거 귀신 얘기는 아닌데 이제 여성분이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고 집에 딱 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 좀 싸한 느낌이. 아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어떤 좀 한 10m 거리? 몇 미터 거리에서 떨어져 오는 남자가 이상하게 방향이 똑같더래 계속. 이상하다 했는데 그냥 뭐 아니겠지 하고 왜냐면 뭐 방향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딱 붙어서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왠지 모를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도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파트를 딱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기다리는데 뭐 10층이라고 예를 들어서 10층을 누르고 딱 엘리베이터 문을 딱 닫는데 후다다닥 뛰어와서 그 사람이 딱 타더래. 계속 따라오는 너무 사람이 싫어, 이거 진짜. 이렇게 뭐 맞고 탔겠지 아마. 그래가지고 층수를 누르는데 9층을 누르는 거야. 아 9층 사는 거. 9층 사는구나 하고 그래도 느낌 이상하고 그냥 올라가는데 9층에서 딱 멈췄어 엘리베이터가. 딱 내리더래. 그래서 아니구나 안심하고 딱 이렇게 있었지. 그러고 엘리베이터 문 딱 닫히는데 그 조그만 창문 사이로 칼을 이렇게 들고 웃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10층으로 후다다닥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 거야. 왜냐면 이제 미쳤다 진짜.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그 사람 이제 표정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같이 타서 같이 올라가서 타가지고. 그 사람 9층에 내린 거지. 근데 9층 창문에서 이러고 있는 이렇게 거지. 보여주고 그 사람 표정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그 사람은. 뭐지? 어릴 때 들은 진짜 그냥 그런 거 같기도 해. 비슷한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가끔 스케줄 끝나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 그러면은 다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도착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왜 이러는 거지? 아무도 층수를 안 눌렀던 거야. 싹다 그 한 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우리 많아. 우리가 얼마나 없다. 누르겠지 하고 누군가 누르겠지 아무도 안 하고 눌렀어. 아무도 안 누르고 있어. 대령. 대령 다시 왔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 제 친구 아나가 직접 겪은 기이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적부터 이웃으로 자라온 아나랑 저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절친인데요. 학교가 집에서 꽤 멀어서 서로의 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저희를 차로 데려다 주는 식으로 등하교를 하곤 했습니다. 아나네 어머니께서 저희를 데려다 주시는 날이었고 여느 날처럼 저희는 학교에 내려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어떤 아나가 갑자기 하고 경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놓고 내렸네. 경악을 이렇게요. 예지님이 있어. 맞았어요? 또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놀랐다고 하더군요. 건망증이 심한 아나에게 장난으로 질책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보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마중 오시는 길에 핸드폰을 가져와 달라고 말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내 걸로 전화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 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엄마가 이번에 전화를 바꾸셔서 아직 외우지도 못했단 말이야.
아나가 바뀐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했다며 전화 못하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아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폰으로 너한테 전화 걸면 되겠네. 폰 집에 있다며. 어머님 집에 계시면 받으시겠지. 아나는 다 먹다. 아 맞네 하면서 그럼 이따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죠. 아무튼 그날 학교 수업이 평소보다는 일찍 끝났고 어머니가 마중 오시기 전에 아나가 제 폰을 빌려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꽤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만 계속 듣고 있는데 아니 소리가 너무 큰 놀랐어. 따르릉 따르릉 하는 소리만 나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아 내가 어디 구석에다가 둬서 못 보고 두고 온 건가 봐. 엄마도 계속 못 찾는데 계속 안 받네. 뭐 의심스러운데. 아나가 저에게 그렇게 투덜대고 있는 사이 갑자기 딸깍 하고 전화가 연결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나의 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나 학교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아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아나의 얼굴을 보니 무슨 일인지 의아해졌습니다. 곧이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려는 듯 아나가 입을 때려하자 의미 모를 말을 모여놓는 불분명한 소리가 수화기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옆에 있는 저에게도 다 들릴 정도로 저는 아나에게 무슨 일인지 재차 되물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하고요. 그러자 아나는 점점 표정이 일그러뜨리더니 방금 전화 받은 사람 이런 거 있었어야 되는데. 방금 전화 받은 사람 엄마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뭔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 같았어. 자기 본인 목소리. 본인 목소리. 내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우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여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나 때문에 저도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 애써 장난스럽게 대꾸하던 중 저 멀리서 아나 어머님 차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어머님이 전화를 받았던 거라면 전화를 끊은 뒤 그 몇 초 사이에 오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니까. 빨라도 차로 10분은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아나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떠올리며 저도 오싹해진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곤 저희 앞에 차를 세운 어머니께 아나가 달려가 풍복히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원래 학교 일찍 끝나면 보통 이 시간에 끝나잖아. 맞춰 나왔지. 응?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 받지 않았어? 나 핸드폰 집에 두고 왔는데. 내 폰 받은 사람 엄마 아니야?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 묻는 아나의 얼굴엔 공포감이 서려 있었고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희는 귀가하는 내내 소름이 돋아 말을 잃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전화? 어머니는 아나의 핸드폰을 본 적도 없고 아나가 전화를 건 시간대에 이미 저희를 데리러 오고 있는 중이셨대요. 진짜 황당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아나 어머니의 차에 내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서운 기분을 떨쳐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애써 그 꺼림칙한 일을 잊으려 집에서 뒹굴대고 있는데 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나가 곧이어 하는 말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핸드폰 지금 찾았는데 약간 계속 하고 싶어. 아니 대기야 왜 여기 완전 게임이랑 너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집중하다 보면 얼마 안 됐을 거야. 진짜 장난을 나는 이 녀석들. 아무튼 내 핸드폰 지금 찾았는데 침대 밑에 있었어. 그럼 내 전화 받은 사람 대체 누구지? 끝났습니다.
막바지에 와. 끝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애매해야 좀 상상의 여지가 있어. 다음 주. 근데 태희 형 소리가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아 약간 근데 나 엄마 빠져들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와? 아 근데 다들 침대 밑에. 다들 잘한다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 될지. 마지막으로 제노가 네. 드라큘라 씨가 드라큘라 씨. 계단. 라키 있더라. 뭐야? 뭐야 이거? 비행기 이륙하는데? 야 귀신 얘기해서 귀신 온 거 아니야? 지금 귀신 자기 왔다, 얘기한다고? 왔다. 맞아 여기서 우리 좀 불 붙었어요. 네.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밥솥. 136동 인터폰 괴담. 큰 산 위에 위치한 저희 아파트 단지는 들쑥날쑥한 지형 때문에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136동은 다른 단지들이 산의 앞쪽에 위치한 것과 달리 산 뒤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즘엔 잘 볼 수 없는 복도식 아파트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유난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그런 아파트인데 덤으로 분위기까지 으스스해서 최악의 아파트로 유명합니다. 괴기한 소문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 아파트는 터가 산이라서 묘가 많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묘자리를 뺏겨 화난 귀신들이 가득하더라. 뒷문 계단 밑에 고양이 시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더라 등등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있었다고 불리우는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괴담 중 제가 직접 겪은 인터폰에 관련된 사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엔 특이하게 집마다 인터폰이 2개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개 있는 거야? 집에 2개 있어요. 신형과 구형.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여느 때처럼 집에 혼자 있던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동요 러브송에 흰눈이 기쁨이 되는 날이 나오는데 그날 인터폰에서 나온 노래는 유난히 느리고 음질이 안 좋은 정체불명의 불쾌한 노래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노래에 잠시 겁을 먹어 인터폰 수화기를 들지 말지 망설였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바뀌었나 라는 생각에 의심을 떨치고 인터폰에 다가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선 무슨 용무인지 확인하려 버튼을 누르려는데 이상하게도 버튼을 누르면 꺼져야 할 인터폰의 노랫소리가 꺼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었다 놓았다 해도 노래가 꺼지지 않자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있는 인터폰이 신형이 아니라 구형이라는 것을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구형 인터폰의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계속 울리던 불쾌한 노래가 꺼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수화기 건너편에서 도영이 형이래 저. 형 목소리야. 녹음했어? 수화기 건너편에서 가쁘게 숨을 쉬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 내쉬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 들리던 숨소리가 갑자기 없어지고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나 이거 진짜. 놀라긴 했나? 그 소리는 마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큰 소리에 너무 놀라 전화를 끊고 말았고 현관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바깥을 나갔죠. 저희의 집은 2층이라서 밖에서 보면 바로 현관이 보이는데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머리가 부시시한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잠시 응시하는 듯 하더니 미친 듯이 아파트 뒤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빠르게 뛰어가는지 사람이 뛰는 거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장난을 치다 걸려서 도망가는 줄 알고 가만히 뛰어가는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뒤쪽에 다다라 보이지 않을 때쯤 복도 끝 계단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철문이 하고 크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도망친 게 아니라 아파트 뒷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미친 듯이 뛰었던 것이고, 철문이 부딪히는 소리는 그 여자가 2층인 저희 집 복도 끝 비상문을 열어 제끼는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은 직후 본능적으로 집 문을 닫아 잠그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여자가 들어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핸드폰 다이얼에 112를 눌러놓고 초조하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문 밖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헛것을 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구형 인터폰에서 또 불쾌한 그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괜찮아졌어 이거. 그 여자가 또 인터폰을 울렸다고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그날 겪었던 일을 설명하기 위해 침착하게 핸드폰으로 인터폰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인터폰 촬영을 했습니다. 노래소리가 끊기고 잠시 후 촬영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돌려보았는데 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인터폰에 다가가는 제 발자국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노래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것일까요? 그날 제가 겪었던 일은 결국 136동의 괴담 중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그 인터폰에 찢어지는 듯한 노래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집에 구형 인터폰이 있으시다면 부디 얼른 떼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괴이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인터포 광고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와. 아무튼 이렇게 해서 6명이 괴담 읽기를 자 이제 그럼 투표를 해볼 시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무서운이 아니라 제일 안 무서운 괴담을 들려준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도영이 형이 무슨 스토리인지 까먹었어. 맞아. 형이 얼마나 첫 번째가 너무 안 좋아. 형이 뭐였지? 근데 잘했어. 근데 잘했어. 호텔. 호텔이 형이라고. 망령 지성이 뭐였니? 롯데월드. 엘리베이터 누구였어? 롯데월드 아니야. 롯데월드. 자 그러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몰표 아닐까 예상합니다. 벌칙 후보 대상자가 되고 자 우선 뽑아보도록 익명이죠? 익명입니다. 잠깐만 근데 오케이. 맞아. 지성이 뭐였지? 나 숨바꼭질. 형은 이것 때문에 무서웠어. 익명입니다. 익명. 익명이에요. 네. 네, 투표 결과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멤버가 한 명을 지목해서 각자 실제 경험담이나 알고 있는 괴담을 얘기해서 다시 재투표를 할 거니까요. 됐으면 넣어주세요. 미안하다. 투표 오랜만이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번 좋아했어. 한 번만 더. 아니야. 이미 넌 티났어. 이미 너는 한 걸렸어. 네, 맘대로. 아니야. 아니면 다 같이 두번 다 같이 제거 티나잖아. 이로써 익명이 아니게 되었다. 형이 아니게 나 되었다. 느낌 왔었는데. 자, 투표 결과 이거 한 명씩 할게요. 예. 하나씩. 야. 첫 번째 런쥔. 런쥔 그 글씨체가 예쁘다. 이 글씨체 뭐지? 나보다 못쓴 사람 진짜 오랜만이야. 도영이 형이다. 아닌데? 지성이는 딱 알아. 난 딱 있어요. 천년만에 딱 걸릴 거야. 솔직히 좀 세 번째 연진이 뭐였지? 엘리베이터. 런쥔 뚜렁 도령. 형이 했다는 내가 했다는 거야. 진짜 난 거짓말이 알겠어요. 알겠어. 내가 형 지목할게 그러면. 이러면 몰표 가나요? RJ. 런쥔. 몰표 잠깐만. 자, 두 번 적어. 알지. 저는 근데 누나 많아지.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올릴 줄 알았어요. 애매하죠. 안 가도 돼요. 안 들어올게요. 마지막 표예요. 아 여기 턱 아파. 과연 누구 지성 런쥔이었습니다. 차마 남을 선택할 수 없잖아.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우리 런쥔 군께서 탈락 후보 대상자를 한 분 선정해 주세요. 같이 괴담 배틀을 나눌 알고 있는 괴담이나 네, 알고 있는 괴담이. 그럼 일단 그 같이 할 사람을 정하면 돼요. 선택해야 돼요. 네. 뭘 피해요? 봐줘요. 어디 갔어요? 아무튼 저는 도영 형이랑 할 거예요. 저는 안 되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어요. 재대결. 그러면은 까불이. 난 이 둘의 조합 너무 좋아. 그러면 저희가 투표 4명이서 투표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치. 나는 굉장히 가위 마스터야. 아 가위 아까 아껴준다는 게 가위 이거였어요? 마스터. 난 가위 마스터야.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경험담이에요. 실제 경험담. 연습생 경험담. 연습생 때 내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해볼게. SM을 열심히 다니고 있던 연습생 김동영 군이 열심히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같이 룸메이트로는 태일이 형도 있었고 태용이 형도 있었고 텐, 도영 이렇게 2층 침대 2개를 나란히 세워놓고 같은 방에서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무척 피곤한 상태로 잠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어요. 이게 꿈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헷갈리는 동영이에게는 왔었어요. 아 이게 꿈인가 진짠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순간 나란히 놓여있던 2층 침대 2개 중에서 동영군은 2층 침대에 2층에 위치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 2층 침대의 난간 쪽에서 어떤 단발머리를 한 여자애가 난간에 걸쳐있는 상태로 몸이 반쯤 접힌 채 그 난간에서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2층 침대를 보면은 그 난간이 굉장히 좀 낮잖아요. 그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질까 말까 굉장히 대충 걸려있는 위태위태한 상태로 그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이름을 당연히 안다는 듯이 예를 들면 영미야 당연히 그냥 처음 보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영미야 너 거기서 뭐해? 영미야 조심해 빨리 너 위험하니까 그냥 빨리 다시 침대 위에 올라가. 근데 영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있었어. 저건 내가 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2층 침대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영미가 2층 난간에서 철푸덕하고 1층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많이 나서 내가 왜 걔 이름을 생생하게 불렀지? 나는 왜 걔를 영미라고 불렀지? 너무 기억에 나는 얼굴 이름도 단발머리에 이름도 기억에 나요. 그 영미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너무 꺼림칙한 상태로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검색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사고로 죽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생김새와 너무 똑같은 사람이 그 기사 속에 사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너무 모르던 사람인데 소름이 돋으면서 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실화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근데 네, 아무튼 너무 신기하다. 레알 제가 겪은 실화였어요. 우연히 하기엔 너무 그건 진짜 무섭겠다. 런쥔이 네, 부담되죠? 제가 하겠는데 일단 그러니까 들었던 얘기 중에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이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남편이 막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고 이제 와이프분은 짐을 막 챙기고 있었어요. 샤워실을 보면은 실루엣이 조금 보여요. 그 남편분의 실루엣이 이상하게 막 이상한 춤을 계속 추고 있는 거야 샤워하면서. 근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나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거를 진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춤을 추면서 샤워물이 틀어져 있고. 그 아내가 짐 싸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어떤 말을 왜 이러는 거지? 근데 갑자기 문이 쾅쾅쾅 하면서 누군가 온 거야. 그래서 아내분이
일단 무서우니까 문을 이렇게 문 열려주려고 가서 봤더니 남편분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안에는 누구지? 그래서 문 열고 남편분한테 얼른 얘기했지. 아니 당신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나와? 근데 왜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 저기 안에 사람 있어 무서워. 남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방에 칼을 들고 갔어. 그 복도 쪽으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멈춰선 거야. 그래서 아내를 돌아봐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스토리는 끝이 난 거지. 근데 좀 마지막에 좀 무서웠어요. 뒷이야기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끝난 스토리였어. 뒤에 약간 좀 반전이다. 좀 약간 되게 놀랐어. 무서웠어.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는 재밌다. 저에게 한 표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목을 하자. 그래요, 지목을 합시다. 다행이다. 둘 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눈 감고 있어요. 난 솔직히 벌칙 받아도 돼. 오케이. 근데 어차피 차가 한 대여가지고 태희랑 나랑 같이 가.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타고 가. 자 그럼 우리 나랑 연진이랑 눈 감고 있으니까 지목해줘. 오케이. 고민된다 이거는. 5, 4, 3, 2, 1, 땡. 왜 손 치웠어? 뭐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적어주세요. 이제 여기 적어주세요. 지금 얘만 아니 그러면 빨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빨리 치우던지 손을. 거 동시에 치우면 무슨 의미야 그게? 빨리 치우던지. 자 우선 제가 벌칙 수행자가 됐고요. 네. 벌칙이 근데 뭐죠? 뭐 그런 아직 거 아닐까? 아직 그냥 모르는데. 아직 우리도 몰라요. 하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맛있는 거 주는 거. 아무튼 이렇게 괴담들을 읽어봤는데 1분 괴담이 몇 개 있대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자. 나부터 읽어볼게. 내가 아까 제일 먼저 했으니까 한국에서 보내주셨고요. 닉네임 림. 실화 사연이에요. 오. 이런 거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제일 무서웠다. 진짜 아니 이게 뭐야? 10초 개당. 나 진짜 짧은 건데 나 한번 해볼게요. 나 마라탕 괴담이에요. 안돼. 너무 좋아. 너한테 딱 맞네. 안돼. 예, 한국 분이 보내주셨는데 닉네임이 마라탕보다 마라허거보다 꺼버러보다 제노. 그러니까 제노가 제일 좋다.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마라탕 집에 가면 꼭 시즈니를 목격한다는 괴담이 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마라탕 집을 가보았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시즈니는커녕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실은 거기에 시즈니가 있었다. 바로 내가 그 시즈니였던 것이다. 귀엽다. 다 귀여워. 이건 싫어하지. 나 런진이를 만났다라고 나올 줄 알았어. 하필 내 생일날 실제로 알아버린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 제 생일은 8월 10일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그날 뭐하고 놀지? 생각하면서 정말 설레었어요. 그런데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8월 10일로부터 수능이 100일 남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진짜 최고 소름 끼치고 무서운 시험이 하필 제 생일로부터 100일 남았다는 거죠. 엄청나다. 곧 있을 제 생일을 디데이 백. 길에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있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모두 원하는 대학에 촥촥촥 달라붙어 버리길 우리 모두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해야 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무선 얘기 한 거 처음이에요. 그것보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분야별로 귀신들이 다 같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귀신 정상회담. 그러네요. 아니잖아. 저는 성직자인데 잘못 사제예요, 사제 저는. 우리 싹 다 잡아가려고. 네, 근데 이렇게 어디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랑 이렇게 의사랑 어떻게 악마랑 같이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귀엽네요. 저는 사실 무서운 이야기 무서워서
안 냈거든요. 무서워서 안 했구나. 안 해. 왜?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말았는데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체험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아 그러면 지성이 알바하는 데 가면 되겠다. 괜찮을 것 같아. 네네. 재밌어. 진짜 재밌었어. 형이 마지막 남아가지고 벌칙하는 모습. 자 그러면은 뭐 새삼스럽게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 그럴까요? 여기 있는데 사진에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도영님 제외 카메라 아웃? 카메라도 없이 하는 건가? 뭐야 진짜로? 아 진짜 진짜 무섭잖아. 못 가겠어. 아 어떡해요? 진짜 무서운데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 제발요 들어오지 마세요. 카메라가. 제발 그만해주세요. 상자 속 인형의 저주 풀기. 상자를 열 숫자 암호 4개가 7개의 테이프에 나눠 녹음되어 있습니다. 각 테이프 속에 숨겨진 암호 힌트 음성을 듣고 상자의 암호를 풀어 저주 인형에 박힌 못을 빼 저주를 풀어주세요. 주의! 테이프는 중간에 끄지 말고 꼭 끝까지 들어야 테이프를 순서대로 들어야 암호를 찾기 쉬워. 아 왜 뭐 피가 묻어 있어? 왜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왜 무슨 소리가 나고 그래? 됐다.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두 번째 거. 무서워. 왜 피를 묻혀놨어? 불! 왜? 뭐야? 나 근데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큰일 났네? 뭐야?
오케이, 일단 풀어보자. 아닌데? 무서워. 어디에다 하는 거야? 814 아닌데? 됐다. 열어봐야 되나? 못 열었어. 진짜 멋없다, 씨. 뭐 하라고 했지, 아까 나한테? 빼면 되는 건가? 땡! 가고 싶어요.